안녕하세요. 이유라트 이유리입니다. 명품 입문 가방을 처음 고를 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쁜 걸 사면 되겠지? 브랜드면 실패 없지.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수 있어요. 의외죠? 명품 입문 가방은 예쁜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들 수 있는지 혹은 목적을 생각하고 골라야 돼요. 오늘은 사도 되는 가방과 사면 후회하는 가방을 정확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명품 입문 가방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가방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품 입문 가방은 하나 아닌가요? 여기 좀 얘기하기 약간 슬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명품 가방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일리 가방, 두 번째는 포멀 가방입니다. 이 둘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데일리용 가방과 포멀 가방은 애초에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데일리는 생활이고 포멀은 이미지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가방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직업상 클라이언트나 회사 동료 혹은 회사 상사에게 정갈한 패션 센스를 보여주면 내 커리어와 나의 이미지 메이킹에 도움이 된다. 자, 이거 뭘 것 같아요? 1번 데일리 가방입니다. 매일 드는 가방이고 실용성과 가벼움, 수납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일할 때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보부상이기 때문에 일상보다는 격식 있는 자리나 모임 혹은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자리에 들고 나갈 각 잡힌 포멀한 가방이 필요하다. 두 번째죠, 포멀용. 모임, 출근, 행사, 격식 있는 자리, 디자인이 중요하고 구조미도 중요하고 브랜드 상징성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가 생각해 보셨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면 후회하는 데일리 착각형 가방 뽑아줄게요. 마이크로백 앤 나노백, 대표적으로 바로 이 가방이 있습니다. 제가 산 마이크로 레이디 디올백이죠. 언니, 이 가방 언니가 가지고 있으면서 왜 후회하는 가방으로 넣으신 건가요? 자, 모든 가방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 명품 입문 가방으로 후회하는 가방에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이 가방을 포함해서 샤넬 마이크로백, 루이비통 나노백 라인, 미니백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가방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예쁘지만 실생활 수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립스틱, 카드 정도만 들어가고 결국 데일리 가방은 될 수 없을 확률이 높죠. 명품 가방으로 이 가방 하나만 구매를 한다면 예쁘지만 실사용을 거의 안 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가방들은 실용성보다는 주얼리에 가까우니까요. 데일리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했지만 결국은 이 가방을 들 수 있는 특별한 날에만 들게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저처럼 아주 간소하게 가지고 다니고 손아귀에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가락이 약하디 약한 사람들, 그리고 무거운 거 잘 못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최고의 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방은 최소 명품 가방이 2개 이상 있을 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방으로 최소 2개라는 거는 어떤 가방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로 일상백, 포멀백. 백을 왜 F 발음하는 거예요? 바로 일상백, 포멀백, 포멀.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미니백을 구매해라. 실용성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심미적인 만족은 다음으로 미뤄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구조가 예쁜데 불편한 가방 갖고 와야죠. 네, 여기 있는데요. 자, 올 때부터 너무나 무거운 가방이거든요. 제가 명품 가방으로 이 가방을 처음 구매한 거예요. 저에게 입문백인 거죠. 왜 그랬죠?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엄마한테 빌려줬는데 비 맞고 다니셨는지 아니면 저희 올케한테 좀 엄마가 빌려주셨는지 여기가 다 이렇게 얼룩이 져있고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빌려줬던 가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 가방은 어떤 가방이냐? 무거운 가죽, 딱딱한 구조, 여닫기 불편한 디자인, 수납 비효율, 스트랩 여기 쇠사슬 뭐예요? 거의 강철이다. 엄청 무거워요. 구조가 예쁜데 불편한 가방에 이 리스트가 다 포함되는 가방입니다. 근데 이 가방을 왜 구매하신 거죠?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고 명품 처음 구매할 때 그런 거 생각한다요. 아니 내가 몇백만 원이나 주고 구매를 하는데 너무 작은 가방 구매하면 돈이 아깝지 않을까?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큰 걸 구매해서 뽕을 뽑아야지. 이런 생각을 왜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 구매를 한 거죠. 근데 이 제품은 작품이에요. 무라카미 다카시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소장각이죠.
그러나 들고 나가기엔 손에 핏줄이 터질 것만 같아요. 마시울프한테 이 어깨끈에서 들고 다니라고 해도 남자들도 무거운 가방 대신 들어주면서 다니면 점점 성격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돼요. 그러면 잠시 그 짜증이 잦아들긴 하는데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걸로 살 걸 후회하긴 했었어요. 데일리는 예쁜 거보다는 무의식적 사용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로고 중심 디자인 가방. 처음에는 만족도가 높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옷의 스타일이 제한되고요. 계절감을 타기 시작하고요. 유행이 지나면 손이 안 가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 이 브랜드 자체로 나의 이미지가 대변되는 게 싫으다. 나의 이미지를 그 브랜드가 만드는 것이 싫으다. 대표적으로 이런 가방들이 있는데요. 더블 G 로고가 중심이 되는 디자인이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존재감이 강하게 느껴질 수 있고요. 전면에 로고가 강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입문자 구매 비율이 매우 높거든요. 나 구찌 들었어. 티내고 싶다. 돈 좀 썼어. 하고 싶다면 추천. 모노그램 패턴이고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가 동시에 들어갔잖아요. GG 패턴이랑 스트라이프. 시각적으로 정보량이 많아요. 또 비슷한 가방으로 디올의 오블리크 새들백이 있습니다. 디올의 오블리크 패턴은 아이코닉하지만 전체 패턴이 들어가 있어서 데일리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패턴 자체가 로고고 트렌디 그리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죠. 팬디의 바게트백인데 이제 F 로고가 계속 수놓아져 있는 캔버스 바게트백. F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포인트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가방이거든요. 패션 중심의 아이템이에요. 로고가 들어간 가방이 아니라 이 로고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입문 가방일수록 브랜드를 드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로고가 강할수록 많이 안 들게 될 수 있어요. 명품은 로고 중심이 아니라 퀄리티와 디자인, 컬러, 발색 등 디테일로 오래 가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로고 제품들이 패션적으로는 아주 인기 있고 재미있는 제품들이에요. 오늘 영상 주제는 입문백이기 때문에 입문 가방으로는 그냥 플레인한 가죽 가방으로 고르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 포인트 줄 수 있는 가방으로 이 제품들을 구매하면 좋다. 언니, 그런데 언니도 무라카미 다카시 구매했잖아요. 이건 로고 중심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이 제품보다 스피디 고를 걸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로고 중심 아닌가요? 유명 작가와 콜라보한 제품이잖아요. 소장각이죠. 이건 좀 다르다고요? 왜냐? 이를테면 루이비통 첫 흑인 수석 디자이너로 활약했던 버질 아블로 있잖아요. 오프 화이트의 설립자로도 잘 알려졌는데요. 2021년 11월 희귀암 심장 혈관 6종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사망한 직후에 그가 디자인한 제품들의 리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지 단 몇 시간 만에 스탁X 같은 리셀 플랫폼에서 그가 나이키와 협업한 더 10 시리즈 중 시카고 조던 1의 가격이 5천만 달러 선에서 9천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기도 했고요. 루이비통에서 선보였던 무지개 빛깔의 키폴백이나 투명한 소재 가방 등 아이코닉한 아이템들은 단순히 패션 소품을 넘어서 소장 가치가 높은 예술품으로 취급받으며 중고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됐어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이건 투자예요, 투자. 너무 로고나 그 브랜드의 이미지가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구매하면 정말 후회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 백팩도 이렇게 모노그램으로 구매를 했잖아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다? 명품 입문백. 명품에서 첫 번째 구매를 한다면 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심하면 좋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잘 쓰는 데일리 입문 가방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골라줄게요. 루이비통 네버풀입니다. 루이비통 너무 좋아해요. 제가 루이비통 이렇게 좋아했나요? 근데 루이비통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품 판매 순위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고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또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루이비통 네버풀은 압도적 수납, 출퇴근, 여행, 일상 다 커버가 되고요. 무게 부담이 상당히 적은 제품이에요. 로고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톤 차이에서 오는 중화감과 실용성으로 탑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제품입니다. 자, 오림 비비도 있어요. 컬러별로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컬러별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뭐다? 정말 인기가 많다는 거다. 네오노의 시리즈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컬러가 많다는 건 뭐다? 다 같이 인기가 많다는 거다. 다음 브랜드 생로랑 제이미 쇼퍼백인데요. 생로랑 하면 데일리백의 성지죠. 정말 많은 가방들이 데일리백으로 무난하고 가격대도 좋고 명품 입문백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브랜드입니다. 프라다의 나일론백은 어때요? 가볍죠. 관리 스트레스 없죠. 비 오는 날에도 사용 가능하죠. 명품인데 실용성 첫 번째
번째 가방이에요. 비 오는 날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 줄 알아요? 빗물 때문에 얼룩진 거 보이시죠? 이 생지 가죽이 그렇다니까요. 이런 가방들 비 오면 옷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달려야 되는 거 알죠? 정말 추해 보이잖아요. 프라다는 그런 걱정이 없다. 근데 추해 보여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가방,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상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셀린느 트리ум프도 있어요. 미디엄 버킷, 캔버스 앤드 카프 스킨으로 되어 있는 가방이고 데일리 입문 가방으로 많은 로열님들이 이미 선택하셨죠? 트리ум프 버킷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로고 부담이 없고 코디 매칭하기가 쉽고요. 오래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조금 더 럭셔리한 데일리 가방 쪽으로 간다면 바로 샤넬이죠. 샤넬의 25백.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다양한 컬러,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이렇게나 많이 출시가 되냐고요. 새로 나온 가방인데 인기가 진짜 많아요. 뭔가 세련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힙한 느낌까지 연출을 해주고요. 이건 너무 장식적이야 하시는 분들은 투투백이 있었죠. 투투백도 시그니처 백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컬러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고요. 매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고요. 거의 열흘 중에 7일 정도는 들고 나가도 된다. 그리고 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없다. 자, 나는 조금 더 우아한 데일리 가방을 들고 싶다고 로고 플레이 없는, 그렇다면 델보도 있죠. 나는 샤넬은 데일리로 가격이 무리가 된다 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 연출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바로 델보거든요. 그 중에 빵 라인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빵 라인은 샤넬보다는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랜드의 이미지는 샤넬급으로 연출이 되죠. 나는 아예 그냥 패션적으로만 풀겠다. 로고 플레이 절대 안 들어간 거. 그렇다면 더 로우의 파크 토트백. 이런 백으로 데일리 입문 가방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고 실용적이고 가죽 디테일 좋고 실패 없는 데일리 가방 먼저 뽑아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포멀 가방은 어떨까요? 포멀 가방이라도 이런 거 사면 후회합니다. 첫 번째, 로고가 과한 가방. 자, 행사용으로는 좋지만 일상에선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로고가 크게 잡혀있고 로고 플레이가 되어 있으면 포멀한 형태의 가방이라도 뭔가 데일리해 보여요. 두 번째, 유행형 디자인 가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가 시티백 같은 경우는 되게 유행을 많이 타는 가방이에요. 뭔가 가방 자체의 캐릭터가 강하잖아요? 저거 그 브랜드의 그 가방? 로고가 아니라 디자인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디자인이 뭔가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하다. 이런 가방들은 시즌이 지나면 급격히 손이 안 갈 수 있고요. 이미지 소비용으로 끝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포멀 가방을 구매하면 절대 후회가 없는지 지금부터 뽑아드릴게요. 일단은 저의 쇼핑 스타일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지금 내가 구매할 수 있는 버짓이 이 정도 된다. 그런데 그 가격대 안에 있는 가방이 뭔가 마음에 썩 들진 않는데 이 가격대에 맞춰서 살려면 요거 정도 괜찮겠다. 이런 쇼핑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이고, 저의 드림 가방, 드림 주얼리, 드림 드림 집은 한 번에 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집 얘기 나오니까 우울해졌는데요. 집은 규모가 너무 커서 그게 어렵고 이렇게 갈아타기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명품 구매하는 거에서는 나의 드림으로 한 번에 가는 거 괜찮잖아요? 샤넬 클래식 플랩. 자, 샤넬 클래식 플랩백 정말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컬러, 다양한 재질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명품 가방 1위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대표적인 포멀의 상징적인 가방입니다. 격식 자리의 최강인 가방이죠. 자, 이 가방은 사용감보다는 이미지예요.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가방이 그냥 알아서 해주죠. 그래요. 샤넬 플랩백 중에 하나를 또 갖고 왔습니다. 이 가방을 그냥 갖고 나가는 날에는 어쩔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현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가방 그냥 내가 들고 있으면 굳이 어떤 대화를 하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이미지의 하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 이 하한선 밑으로 내 이미지가 내려가진 않는다. 그 역할을 해주는 가방이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이 정도 되겠구나. 대신 말해주는 가방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드의 이런 시그니처 클래식 가방들을 구매할 때는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나를 대변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브랜드를 고르는 게 현명하거든요. 한 번에 샤넬 클래식 가방들로 갈 수 있다면 이렇게 많은 제품들 중에 그 어떤 것을 골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가끔 나는 샤넬 클래식 가방 산 거 후회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유튜버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건 말이죠. 첫 번째, 페이턴트. 두 번째, 컬러가 너무 강렬하거나 코디하기 쉽지 않은 컬러. 세 번째, 보관을 잘못했다.
못해서 형태가 망가졌거나 너무 더럽게 쓴 가방일 경우, 약간 변색이 온 경우, 네 번째,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크기의 가방을 샀을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해당되더라고요. 두 번째, 레이디 디올 클래식 포멀. 가장 격식 있고 여성성이 강조되는 가방이다. 뭔가 명품 가방 중에 가장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해주는 가방이긴 합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고요. 레이디 디올 사고도 후회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자신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나오는 가방들이 절대 저가의 가방들이 아니잖아요. 내 평생 이 가방들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명품 가방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가방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잘 고르셔야 돼요. 세 번째, 델보의 브리앙입니다. 구조적인 쉐입이고요. 건축적인 디자인이죠. 시그니처 버클, 단단한 가죽. 쉽게 말하면 가방이라기보다 구조물 같은 가방이에요. 로고 플레이가 거의 없고요. 브랜드 과시 느낌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럭셔리. 요즘 트렌드랑 매우 잘 맞습니다. 프랑스랑 벨기에 장인이 수작업으로 완성을 하고요. 디테일, 스티치, 마감 수준이 매우 높아요. 격식 있는 자리, 모임 중요한 자리에 안정적이고요. 클래식한 부유한 이미지가 또 전달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브랜드 에르메스예요. 에르메스는 넣을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매장에 간다고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구매가 제한적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걸 리스트에 넣어야 되나? 그냥 그들만의 리그,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구매하는 가방이기 때문에 넣지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래도 에르메스 가방 안 넣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버킨, 켈리, 콘스탄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다섯 번째, 루이비통이에요. 루이비통의 카피신. 상견례, 모임, 중요한 자리, 클래식한 스타일에 매우 잘 맞고요. 구조 자체가 이미지 전달용 가방이에요. 로고 노출을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플랩을 안으로 하면 LV 로고가 보이고요. 플랩을 밖으로 하면 로고가 거의 안 보여요. 이게 실제로 아주 큰 장점이거든요. 나는 굳이 로고 플레이 하고 싶지 않아. 로고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나의 오늘 전체적인 스타일을 내가 연출하고 싶다는 거지. 조금 더 뭐랄까 퀄리티 있는 느낌으로 요럴 때 또 어울리는 가방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포멀 가방 너무 비싼 것만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 비싼 가방 고르면 사실 다 좋지. 누가 뭐 구매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낮은 가격대로 포멀 가방 절대 후회하지 않는 제품, 루이비통 알마 비비입니다. 페미닌한 무드 연출해주고요. 가방 내구성 좋고요. 꽤나 많이 들어가는데 디자인이 날렵해서 깔끔한 느낌을 연출해주고 스커트에도 잘 어울려요. 자, 두 번째는 생로랑인데요. 생로랑 케이트 미디엄 체인백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포멀 입문 가방이고요. 슬림하면서 구조감이 있고 적당한 로고가 있어서 이 가격대에서 가장 격식에 어울리는 비율을 가진 가방이라고 할까요? 결혼식, 상견례, 모임 전부 커버되고 체인 및 클러치 연출 가능해요. 자,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의 안디아모 스몰도 있어요. 뭔가 최상위의 조용한 럭셔리 같은 느낌? 브랜드를 드는 게 아니라 취향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연출해주고요. 로고가 없고 가죽 자체가 아이덴티티라서 상위 소비층에게 선호되는 가방입니다. 여러 가지 컬러가 또 나오죠? 그 다음은 셀린느의 트리ум프 숄더백이에요. 트리ум프 숄더백도 조용한 럭셔리 포멀 이미지를 주거든요. 뭔가 로고가 눈에 띄긴 하지만 왠지 모르겠어요. 약간 정갈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뭔가 힙한 느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멀한 느낌도 주고 유행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고급스럽지만 과시적인 느낌이 좀 없는 가방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명품 입문백을 하나의 가방으로만 소화하려고 하면 무리가 있다. 데일리는 삶의 도구로 봐야 되고 포멀은 이미지 연출의 도구입니다. 좋은 명품 가방을 먼저 고르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 안에서 이 명품 가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유라트